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추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추석은 지금도 우리가 큰 명절로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풍습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 추석에 즐겼던 놀이나 풍습,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갑의, 가의, 한가의, 중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죠. 농사를 짓던 그런 사회에서는 폭농제를 이렇게 지냈는데 이 폭농제에서 아마 유래되어서 추석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봄에서 여름 동안 가끔 곡식하고 과일들이 이제 익어가면서 수확을 거둘 그런 시기가 되었고, 또 1년 중에서 가장 큰 보름달이 이렇게 뜨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즐겁고 풍족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 추석을 명절로 여겼던 것은 삼국시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신라 제3대 유리왕 때 도읍 안에 부녀자들을 두 패로 나눠서 왕녀가 이렇게 각기 거느리고 백중인 음력 7월 15일부터 이 추석인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두레삼 삼기 시합을 이렇게 했다는 기록으로 봐서 그 당시에도 이미 추석을 세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더위도 물러가고 시원한 날씨에 들에는 풍요로운 우곡백화들이 익어가서 1년 중에 가장 그런 좋은 시기라고 이렇게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추석은 서양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죠. 중국에서는 중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일본에서는 오봉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외 여러 나라에도 추석과 같은 명절을 이렇게 세는 나라가 많습니다. 추석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식구들이 모여서 음복한 후에 성묘를 가서 준비해간 음식으로 조상님께 다시 절을 올립니다. 이 풍습은 지금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상에 올리는 제물은 핵국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먼저 조상께 올리고 성주, 터주, 조상단지 같은 집안 신들께도 이렇게 전신하면서 추석 치성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후가 좀 변해서 추석 때 이렇게 핵국식을 이렇게 준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 옷을 준비해서 이날 아침에 입는데 이것을 추석 빔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머슴들까지도 추석에는 추석 빔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추석 빔을 입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또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농악을 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유쾌하고 즐거운 한때를 즐겼다고 합니다. 또 이날은 농군들이 모여서 부잣집이나 농사가 잘 된 집을 방문하면은 술과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날만큼은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인심이 굉장히 후했다고 합니다. 추석이 되면은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이렇게 즐겼습니다. 풍물놀이도 그중 하나인데, 이 남사당패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렇게 놀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같이 즐거운 한때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남사당패들은 이제 꽹과리나 징, 장구, 북 뭐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사발 돌리기도 하고 또 줄타기도 하고 상모 돌리기 등을 하면서 이렇게 흥을 돋구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씨름도 큰 명절에 하는 민속놀이 중에 하나죠. 이 잔디밭이나 백사장에 모여서 시합을 했는데 이때 모든 마을 사람들이 구경 나와서 서로 응원을 해주고, 또 씨름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장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상으로는 큰 대회는 송아지 한 마리 주고 또 작은 대회는 광목이나 쌀 한 가마를 이렇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활쏘기 시합도 이렇게 열었는데, 이 공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관역을 맞추는 그런 경기죠. 이 경기는 이제 경기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좀 비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심신배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또 농부들이 마을을 돌면서 소놀이나 거북놀이를 하는 그런 지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놀이는 두 사람이 멍석을 쓰고 앞사람은 방망이 두 개를 들어서 이 뿔처럼 만들고 뒷사람은 새끼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꼬리를 만들어 농악대를 앞세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그런 풍습입니다.
이 거북이 놀이는 두 사람이 멍석을 쓰고 앉아서 머리와 꼬리를 만들어 거북이 모양을 하고 느린 걸음으로 거북이 신용을 하면서 부잣집을 찾아가서 거북이가 바다에서 왔는데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은 일행을 맞이하는 집에서는 많은 음식을 차려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마당에서는 술상을 벌이고 풍물을 치고 춤을 추면서 같이 즐거운 한때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소놀이를 할 때는 마을에서 일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뽑아서 농우에 태워서 마을을 누비고 다니는 일도 있었고, 이 추석 음식을 마련하지 못한 가난한 집에서는 부잣집 추석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놀이하고 거북이 놀이는 주로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많이 행해져 왔는데, 지금도 양주 소놀이굿이나 음성 거북이 놀이는 민속놀이로 이렇게 지정돼서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이렇게 줄다리기 놀이를 즐기는 마을도 있었는데, 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가하기 때문에 큰 줄이 필요해서 각 집에서 집단을 각줄에서 이렇게 줄을 만들고, 그 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수레에 싣고 옮겼다고 합니다. 이 줄다리기 승부는 한 해 농사에 풍흉을 점치는 농경 의례로 이렇게 여겨서, 이 암줄이 이 줄다리기에서 이기면은 그의 풍년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줄다리기는 음력 설에 주로 하는 그런 놀이지만은 추석 때와 단오 때 즐기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조리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동국 세시기에 의하면은 제주도 풍속에 매년 8월 보름에 남녀가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놀았으며, 서로 편을 갈라 큰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하고, 만약 줄이 중간에 끊어지면 양편이 모두 자빠지며 구경꾼들은 크게 웃는다, 이를 조리지휘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네를 띄거나 또 닭잡기 놀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서남해안 지방에서는 부녀자들이 추석날 저녁에 달이 뜨면은 동네 넓은 마당이나 잔디밭에 모여서 강강솔래 놀이를 즐겼는데, 이 강강솔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에 맞춰서 손과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면서 뛰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일설에 의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창안했다고도 하고, 또 원래 있던 놀이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의병술로 이용했다고도 합니다. 이 강강솔래 놀이는 원을 그리면서 뛰는 단순한 그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고사리 꺾기라 아니면 덕성몰이, 남생이 놀이, 문열기, 닭살이, 기아밟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서당에서는 학동들이 추석이 되면은 며칠 동안 쉬게 되는데, 이 시기에 가마싸움과 온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가마싸움은 나무로 가마를 만들어서 바퀴를 달고 이웃 마을의 서당과 경기를 하는 그런 놀이인데, 가마를 가지고 넓은 마당에 모여서 이 상대편 가마와 여러 번 부딪히게 한 다음 먼저 망가진 편이 지게 되고 다른 편이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온놀이는 이 학생들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고 고참인 학생이 원님을 하고, 학생들 중에서 소송을 하는 사람과 소송을 당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원님이 판관이 되어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그런 놀이인데, 지금의 모의재판과 같은 그런 놀이입니다. 이 나중에 관원이 되면은 현명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예행연습을 하는 그런 놀이기도 합니다. 이 게임을 할 때 소송을 거는 사람은 애매하고 판결이 쉽지 않은 사건을 만들어서 이 판결하기 어렵게 해서 판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현명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도 지방에서는 닭싸움과 소싸움을 즐기는 그런 지방도 있었는데, 닭싸움을 투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닭은 수탉끼리 만나면은 싸움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싸움을 붙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놀이 문화입니다. 닭싸움에 지면 그 집 마당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암탉도 빼앗기기 때문에 사투를 한다고 합니다. 닭싸움을 구경하며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기를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소싸움은 경남 청도 지방이 유명한데, 지금은 민속 토우대회로 명칭을 걸고
수싸움을 시킵니다. 넓고 튼튼한 우리를 만들고 황소의 곱비를 풀어서 두 마리를 넣어두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서로 노려보다가 앞발로 땅을 긁어 흙을 파헤치면 성냄을 표시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비비며 뿔로 들이받고 밀치고 하며 싸웁니다. 서로 힘으로 대결하다가 힘이 붙이면 도망치는데 도망하면 승부가 결정됩니다. 소싸움은 좋은 구경거리도 되지만은 서로 서에 내기를 걸어 투전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에 반복이라는 풍습도 있었는데 종로복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추석이 지난 다음 서로 만나고 싶은 사람끼리 일자와 장소를 미리 정하고 만나는 것을 반복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시집간 여자가 마음대로 친정 나들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모녀 사이에 중간 지점을 정해서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해서 만나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해포를 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나들이가 쉽지 않았던 여인들이 이웃마을 여인들과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모여서 하루를 즐기기도 했는데, 이때 각 마을의 소녀들도 단장을 하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며느리감을 선정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간에서 상봉해서 해포를 다 풀지 못하고 반만 풀었다는 의미에서 반복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일부 농촌에서는 그 소년들 사이에 콩설이라는 일도 있었는데, 아직 완전하게 익지 않은 콩을 통째로 꺾어다가 불을 피워서 이 콩을 익혀서 꺼내 먹는 그런 풍습입니다. 지금까지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즐겼던 추석 풍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풍속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물론 설명할 때 앞쪽에도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행하는 신앙적인 추석 풍속도 있는데, 이 올개심리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추석을 전후해서 잘 익은 벼나 수수, 조 등 이런 곡식들의 이삭을 한 줌 베어다가 묶어서 집의 기둥이나 대문 위에 걸어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올개심리를 할 때는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올개심리를 한 곡식은 먹지 않고 다음에 씨로 쓰거나 아니면 떡을 해서 천신하거나 터주에 올렸다가 먹는다고 합니다. 이 올개심리를 하는 것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고 다음에 풍년이 들게 해달라는 기원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지방, 특히 진도지방에서는 이 밭고랑 기기라는 그런 풍속도 있었는데, 8월 14일 저녁에 아이들이 밭에 가서 발가벗고 자기 연령 수대로 밭고랑을 기는 그런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때 터지신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서 밭둑에 놓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며 밭농사도 잘 된다는 그런 믿음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이 백고사를 지냈는데, 이 바다에 나가 풍랑을 만나지 않고 만선을 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바다 생활이 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여겨서 무당을 불러 며칠을 두고 큰 고사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주는 가신 중에서 어른에 속하고 주인의 명복과 관계가 있으므로 소중하게 모셨는데, 어촌에서는 추석에도 설 때와 같이 백고사를 지내고 이 선주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배에다 길을 달고 등불을 밝히고 배선왕을 위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음식을 준비해 가서 바닷가에서 고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바닷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엌에 부뚜막에는 조항이 있다고 여겼는데, 이 조항을 모시는 그런 풍속은 우리나라보다는 대만 이런 데서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불을 담당하고 재산을 담당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여겼는데, 조항은 섣달 25날에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1년 동안 집안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금음날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조항을 모시기 위해서 사발에 물을 떠서 밥솥 뒤에 놓아두는데, 특히 추석날에는 조항을 위해서 정화수를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지런하고 신앙심이 두터운 아낙네는 매일 물을 갈아주기도 하고 초하루 보름날 2번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해서 해곡식이 나오면은 장독대에 집을 깔고 음식물을 마련해서 올리고 이렇게 비는데, 이것을 성주모식이라고 했습니다. 방에 차려놓는 일도 있고, 또는 장독대에다 이렇게 차려놓고 빈 다음 방으로 옮겨서 다시 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추석날에 일기를 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점을 치기도 했는데, 추석날 일기가 청명해서 밝으면 좋고 비가 내리면 흉년이 든다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밤에 구름이 끼어서 달빛을 볼 수가 없으면은 보리와 메밀이 흉년이 들고, 토끼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번식을 못하고, 개구리가 새끼를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추석날 밤에 흰 구름이 많이 떠서 여름에 보리를 베어서 늘어놓은 것처럼 보이면은 농작물이 풍년이 들지만은 구름덩이가 너무 많거나 구름이 한 점이 없으면은 그의 보리 농사는 흉년이 될 징조라고 이렇게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남 지방에서는 8월에 창문을 바르지 않는데, 특히 추석을 전후해서 문을 바르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름철에는 문이 찢어져 있으면 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하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가 7월에는 일단 창호지로 문을 바르는데, 이 8월에 들어와서는 찢어진 문구멍을 이렇게 새로 바르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은 도적을 맞는 일이 생기고 집안에 우환이 들끓게 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들어와도 그냥 두었다가 9월에 들어서야 문에 창호지를 발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추석의 대표 음식들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이죠. 맵쌀가루를 뜨거운 물에 익반죽해서 속에다가 깨나 팥, 콩, 밤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반달 모양으로 빚는 것을 말합니다. 추석 전날 온 식구들이 모여서 송편을 빚는데,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은 결혼한 사람은 예쁜 아기를 낳는다고 이렇게 여겼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은 잘생긴 배우자를 만난다고 이렇게 여겨서 정성스럽게 빚었다고 합니다. 원래 송편을 빚을 때는 핵곡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철이 이르면은 추석 차례에 핵곡식으로 쓸 수가 있지만은, 철이 늦으면은 덜 익은 벼를 베어서 찍은 다음 말렸다가 방아를 찍어서 햅쌀을 만들어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철이 늦은 해에는 미리 밭벼를 심었다가 재미로 쓰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올벼로 만든 송편을 올벼 송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송편으로 점을 치기도 했는데, 임산부가 송편 속에 바늘이나 솔잎을 가로놓고 찐 다음에 한쪽을 깨어물어서 바늘의 뒤쪽이나 솔잎이 이렇게 붙은 곳을 깨물면 딸이고, 바늘의 뾰족한 곳이나 솔잎 끝쪽을 깨물게 되면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추석 차례를 지내기 위한 이런 술을 이 백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햅쌀로 이렇게 빚었기 때문에 신도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추석에는 술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이웃 사람들이나 농악회, 소놀이회, 거북놀이회 등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푸짐하게 술과 안주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추석에 맞춰서 잡을 수 있도록 봄에 부화시킨 닭을 길러 잡기도 했는데, 이 닭을 황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황게는 닭을 잡아서 소금에 잠시 절여 두었다가 이렇게 삶으면은 겉이 노랗게 익게 되는데, 이 노랗게 이렇게 익은 닭을 황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옛날에는 이 명절에 어른들 집에 인사 갈 때 선물로 닭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친정에 근친을 하는 딸은 닭이나 달걀 꾸러미를 이렇게 선물로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은 이 손쉽게 닭을 잡아서 대접하기를 즐겼습니다. 또 추석 무렵에는 토란국을 이렇게 절식으로 많이 먹었는데, 이 시기에 토란이 가장 맛이 있고 영양분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토란은 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추석에 떡과 고기를 많이 먹어서 소화가 이렇게 어려울 때 토란국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석떡은 송편이 대표적이지만 송편 외에도 파시르떡, 호박떡, 인절미, 절편, 율단자, 경단 등이 있습니다. 또 이 추석에는 약과나 한가, 산자 이런 과자 종류도 많이 만들어 먹었고, 나물 종류로는 숙주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등을 많이 만들어 먹었고, 전 종류도 많이 먹었죠. 화양적, 호박전, 명태전, 육전, 두부전, 고추전, 소고기 산젓, 버섯전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잡채도 많이 해 먹었고, 청포묵, 식혜, 배화채, 배숙 등도 많이 만들어 먹었고, 또 가을 과일로 감, 밤, 대추, 호두, 은행, 모과 등이 있습니다. 추석에 우리가 많이 먹었던 떡과 이렇게 과자 종류를 이렇게 사진으로 모아 봤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많이 먹은 음식들입니다. 추석에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죠.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즐겼던 추석의 풍속이나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는 추석을 큰 명절로 이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